안녕하세요.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 HLB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NDA 신청일 것입니다. NDA를 연말에 신청해서 주주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줄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이번에도 NDA 연기 후에 내년에 신청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간단하게 흐름들을 요약을 하면요. HLB는 작년 2019년 9월에 회사 유튜브를 통해서 엔젤 스터디의 성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많은 주주님들이 이제 곧 리보세라님의 시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1년이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해 연말 공시에 나온 신청 계획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이번 달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을 알고 있고 현재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한 3일에 걸쳐서 게임에서 패를 쪼듯이 계속해서 보합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NDA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 읽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었던 매지온의 사례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LB 입장에서는 매지온이 NDA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지온 사례를 보면요. 신약 허가 신청 NDA라고 적혀있죠. 요거 보면요. 공시가 여러 번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에 나왔던 2020년 6월 30일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당당하게 유대나필 신약 허가 신청이 나왔었죠. 자,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매지온이 시가총액이 1조, 2조, 조 단위 시총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동시호가 때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근데 요 분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요 장중에는 계속 거래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한 방에 30%를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 2조거든요. 그래서 NDA 신청, 시판 승인도 아니고 NDA 신청했다라는 소식 하나로도 이렇게 몇 조짜리 기업의 주식이 한 방에 동시호가에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읽어보면요. 유대나필을 FDA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신청일은 6월 29일이고 공시가 6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8월 31일이니까 두 달 뒤에 나왔습니다. 요게 두 달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차차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내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접수일이 2020년 8월 28일입니다. 자, 요거 접수한 게 29일이고 딱 두 달 뒤에 8월 30일에 답변 접수일이 있었죠. FDA가 무엇을 말했느냐? 분류 양식 기준에 맞추어 자료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수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보면요. 여기 상한가 간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두 달이 다가올 때쯤 이렇게 기대감으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다음에 이제 8월 28일이죠. 29일에 바로 이게 시가가 하한가거든요. 29.97%입니다.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저 소식이 들려오고서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밑으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한가로 갔다가 다시 거래가 되고 요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자, 3개월 내에 재접수, 리서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FDA랑 회사랑은 연락을 자주 하고서 어떻게 보완할지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입A 미팅을 가지고서 반영해서 3개월 내에 재접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12월 달이니까 3개월이 지났죠. 자, 공식 하나 더 나왔습니다. 12월 11일에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정정 후 재접수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중이고 향후 재접수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지온에서 이렇게 공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업데이트 중이고 재접수하면은 다시 여기 이어서 이제 공시가 정정 공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매지온을 살펴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였냐? NDA 신청은 동시호가에 상한가까지 한 방에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재료였구나. 그리고 두 달 뒤에 FDA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가 나오니까 시초가가 하한가에서부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또 악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상한가, 한 방에 하한가 왔다 갔다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투자자들 중에서는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의 예측 범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대부분이 다 선호를 하죠.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서도 보면요, 변동성이 낮은 것을 더 위험이 적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CAPM 이런 것들 있죠. 워런 버핏이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자, 매지온의 사례를 HLB가 이제 NDA를 준비하고 신청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요, 신청 준비하기 전에 자료를 빠트림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출했다면은 수정 보완하라고 FDA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리는 없겠죠. 만약 연락이 오면은 또 매지원의 사례를 겪을 수가 있겠죠. 매지원의 사례 보면은 이게 어떤 뭐 중대한 결함이 나왔다가 아니라 수정이랑 보완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제가 매지온을 계속 추적 관찰한 건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뭐 온갖 뭐 루머들도 나왔을 겁니다. 요거 약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온갖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왔을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FDA로부터 뭐 수정 보완 요구가 나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NDA 신청할 때 뭐 빠르게 신청하고 빠르게 광탈당하는 그런 위험보다는 늦지만은 철저하게 검토한 뒤 원큐에,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성급하게 빠르게 신청하기보다는 최대한 회사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서 신청하는 게 회사에서도 뭐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DA의 뭐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에게 이제 NDA 신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요. 자, 먼저 이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 completeness of the appl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완전성을 검토를 먼저 합니다. 자, 이 completeness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게 잘못되면은 자, incompleteness가 되죠. 그러니까 불안정성하게 되면은 그게 refusal to file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단어죠. RTF. 자, 이것도 단어는 이제 important라는 말이 있죠.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complete application이 뭐냐? can be reviewed.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제출 서류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류 자체도 뭐가 부족해서 뭐 데이터가 빠져 있거나 뭐가 표기되어 있거나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다시 수정하라고 회사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그건 회사가 또 주주들에게 시장에 또 알려야 되고, 그러면은 또 루머가 돌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 completeness는 그 FDA보다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뭐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들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또 보면요. 자, to make filing determinations라고 나와 있습니다. FDA 스태프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바로 이제 결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결함이 있으면 심사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런 이제 카테고리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첫 번째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도 주주도 심지어 심사하는 FDA 리뷰어도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1번의 경우는 회사가 준비를 잘하면 피해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왜냐? easily correctable. 그러니까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주의했으면은 원큐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 검토하는 이유도 같죠. 아는 건데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로 틀리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거죠.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말자. 자,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an correct before filing.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뭐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혹시라는 것도 있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본다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이제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거를 이제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 NDA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